해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낡은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빵은 눅눅하고 맛이 없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소리는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때 현관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서 있었다. 빚을 갚아 이자까지 쳐서. 사내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해운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는 사내들에게 말했다. 내일 꼭 갚을게 한 번만 봐줘. 사내들은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갚겠지. 그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해운은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과 식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슈퍼마켓을 지나던 중 그녀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여자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운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자아이는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해운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해운은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작은 사탕 하나를 사주었다. 여자아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해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때 해운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야,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해운은 노인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노인은 해운에게 말했다. 아가야, 너는 너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가지고 있니? 그것은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해운은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 해운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어머니가 숨겨놓은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았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 옥색 팔찌가 들어있었다. 팔찌는 해운의 손목에 꼭 맞았다. 해운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달랬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명문가에서 가정부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했고 어머니는 그를 떠나야 했다. 어머니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아, 이 팔찌는 너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너는 이 팔찌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거라. 그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혜운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현관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서 있었다. 빚을 갚아 이자까지 쳐서 사내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혜운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는 사내들에게 말했다. 내일 꼭 갚을게 한 번만 봐줘. 사내들은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갚겠지. 그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혜운은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혜운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아버지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아버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혜운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위안을 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속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숨고 싶었다. 아버지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에게 말했다. 내일 꼭 갚을게. 한 번만 봐줘. 사내들은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갚겠지. 그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모든 것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혜운은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은 거대한 덩치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노인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사람 내가 사겠소. 이 사람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소. 대신 이 사람을 내게 팔겠소. 아버지는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노인이 자신을 사겠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노인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노인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사람, 내가 사겠소. 이 사람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소. 대신 이 사람을 내게 팔겠소. 아버지는 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넘겨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혜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혜은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어머니는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그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혜은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어머니는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이 팔찌는 너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너는 이 팔찌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거라. 그는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혜은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날 밤 혜은은 집을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달렸다. 그녀는 그저 도망쳤다. 그녀는 그저 숨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길은 어둡고 좁았다. 그녀는 골목길을 따라 계속 달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골목길 끝에 다다랐다. 골목길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그녀는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온통 잿빛 건물들 뿐이었다. 그녀의 삶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폐 속으로 들어와 그녀의 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혜은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고 차가운 빗방울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뒤에서는 험악한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팔찌를 가지고 도망쳐. 그녀의 손목에는 옥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해우는 한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내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치에 드리워졌고 험악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이년아. 순순히 따라와. 해우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거대한 엔진 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고 검은색 럭셔리 세단 한 대가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JS그룹의 젊은 회장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순수하고 맑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옥색 팔찌에 멈췄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 팔찌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 팔찌를 보며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10년 전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웠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팔찌.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민혁은 그 팔찌를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내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보디가드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제압했다. 사내들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혁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민혁은 해운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해운을 채 태웠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해운은 민혁의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혁은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운은 민혁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싶었다. 민혁은 해운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며 말했다. 이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운은 민혁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혁은 혜운을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맡겼다. 비서는 혜운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혜운은 비서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비서는 혜운에게 말했다. 아가씨, 회장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혜운은 비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서가 자신에게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민혁은 사내들을 경찰에 넘겼다. 그는 사내들을 보며 말했다. 이 사람 내가 사겠소. 이 사람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소. 대신 이 사람을 내게 팔겠소. 사내들은 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을 사겠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자신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민혁의 사무실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지아였다. 지아는 민혁의 사업 라이벌이자 전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민혁의 사무실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돌아와야 해요. 민혁은 지아의 말에 웃었다. 지아 씨, 당신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지아는 민혁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아는 민혁의 비서에게 혜운의 모든 것을 물었다. 그녀는 혜운의 가난한 삶, 혜운의 아버지가 그녀를 팔아넘긴 사실, 그리고 민혁과의 계약 관계까지 모두 알아냈다. 지아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혜운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혜운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혜운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혜운은 민혁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은 그녀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이 보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민혁을 속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숨고 싶었다. 민혁은 혜운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운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서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민혁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며 말했다. 이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혜운은 민혁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민혁의 비서가 민혁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지아 씨께서 혜운 씨의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내일 무도회에서 혜운 씨를 폭로할 계획입니다. 민혁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혜운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는 혜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혜운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는 혜운을 사랑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하연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민혁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서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지아는 민혁의 비서에게서 알아낸 모든 것을 민혁의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그녀는 민혁의 부모님을 찾아가 혜운의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혜운이 민혁의 신분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짓말했다. 민혁의 어머니는 지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혜운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아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혜운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혜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지아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이 여자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당신의 신분을 이용하려는 속셈일 거예요. 민혁은 지아의 말에 웃었다. 지아 씨, 당신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지아는 민혁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민혁의 비서가 민혁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아 씨께서 혜운 씨의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내일 무도회에서 혜운 씨를 폭로할 계획입니다. 민혁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혜운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는 혜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혜운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는 혜운을 사랑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혜운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민혁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서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날 오후 혜운은 아버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혜운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잘못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혜운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때 민혁이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결연했다. 그는 혜운을 품에 안아주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혁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민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민혁은 혜운에게 물었다. 혜운 씨,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혜운은 민혁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민혁은 혜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무도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황금빛이 쏟아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 해우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보며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였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도회장의 모든 음악이 멈췄다. 모든 시선은 무대 중앙에 선 지아에게로 향했다. 지아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손을 들어 무도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 여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녀는 박민혁 회장님을 유혹하려고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넘긴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회장님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해운의 심장을 찔렀다. 해운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아픈 상처가 모두에게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해운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정말 역겨워.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할 수 있지? 해운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해운은 민혁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위안을 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민혁을 속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숨고 싶었다. 해운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대로 도망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옥색 팔찌.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해우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달랬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었다. 해우는 무도회장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숨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바로 그때 민혁이 무도회장의 입구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결연했다. 그는 해운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해운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해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민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민혁은 해운을 품에 안은 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아 씨의 말은 맞습니다. 해운 씨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 이 무도회에 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혁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지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혁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 씨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혁은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혜운 씨가 이 무도회에 오기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저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혜운 씨는 제 여동생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민혁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혁이 혜운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민혁이 혜운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혁은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아, 우리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혜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혁의 진실 고백은 무도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아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지아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초라해 보였다. 지아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무도회장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녀의 추악한 행위를 대서특필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사업에서 그녀를 배제했다. 지아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홀로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자신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빛을 마주한 기쁨과 안도,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단단한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무도회가 끝난 후 민혁은 해운을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민혁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로부터 해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옥색 팔찌를 본 순간 그녀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해운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해운아, 이제야 널 찾았구나. 네 어머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단다.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해운은 민혁 어머니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민혁의 가족들은 해운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녀는 민혁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병실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민혁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해운은 더 이상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받고 보호받는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민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해운아,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내게 말해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운은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아버지의 잔인한 거래,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해운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해운에게 물었다. 해운아, 너는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해운은 민혁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민혁은 해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혁은 해운에게 말했다. 해운아, 우리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해운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곁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에게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했고 해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건축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다. 해운은 민혁과 함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해운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민혁은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해운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해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해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해운의 어머니는 민혁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해운은 어머니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매일 감사했다. 해운은 또한 민혁의 가족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족의 품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화려한 색깔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상처를 용서했다. 해운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도움을 받아 희망의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었다. 오늘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보육원과 건축기술학교의 개관식이 열렸다. 보육원의 이름은 해운 보육원이었고 학교의 이름은 민혁건축기술학교였다. 해운과 민혁은 보육원과 학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해운은 보육원 입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운은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자아이는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해운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해운과 민혁은 보육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해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혁 씨,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민혁은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해운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해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해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해운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혁은 해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해운아,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해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해운과 민혁은 이제 더 이상 혈연 관계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연인이었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꿈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 편의 현실처럼 아름다웠다.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새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될 예정이니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혜운의 세계는 낡고 어두웠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보냈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삶처럼 위태롭고 희미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혜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혜운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꼭 엄마를 지켜줄게요. 어머니는 혜운의 말에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곧 슬픔으로 변했지만 혜운의 귀에는 매일 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친 아버지의 목소리. 내가 졌어.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다 딸 수 있어. 혜운은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